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첫 번째로 다쓴 객체 참조를 해제하라인데요. 자바는 일반적으로 가비지 컬렉터를 갖췄기 때문에 C나 C++처럼 직접적으로 객체 메모리를 해제하거나 이런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객체가 자동으로 회수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짐에도 가비지 컬렉터가 객체를 자동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책에 똑같은 걸 구현을 해봤고요. 실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오브젝트라는 인스턴스를 5개 푸시를 하고 또 5개를 그대로 팝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객체들이 실제 팝이 돼서 소멸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콘솔에서 보시면은 실제 스택의 구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팝이 되는 순간 객체들을 꺼낸다고 동작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다 모든 객체를 꺼내고 실제 그 인덱스를 접근해 보니까 객체들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객체들은 꺼냈다고 예상을 했지만 의도를 했지만 이런 참조값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메모리가 회수되지 않은 현상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좀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아까 예제와 같이 5개의 푸시를 통해서 스택에 5개의 객체를 넣었고 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의 참조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만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 꺼내지는 다 쓴 참조 객체를 해제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서 얘는 다 썼고 앞으로도 참조할 이유가 없는 참조할 수 없는 객체임에도 이런 식으로 배열로 메모리 상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예제로 봤던 내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객체를 참조 해제를 할 수 있을까라고 개선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널로 그냥 할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널로 처리함으로써 해당 다 쓴 인덱스의 밸류 값을 참조를 해제를 하는 방식이고요. 널로 처리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구현을 하면서 다른 참조를 해제를 안 했을 때 그게 잘못된 인덱스 접근으로 참조 해제 안 된 객체를 사용했음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오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널로 해줌으로써 가비지 컬렉터한테 얘는 이제 다 쓴 객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제된 버전을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빼먹었는데 실제 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큰 문제점들은 물론 가벼운 객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경중을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객체 안에 객체가 있을 수 있고 그 객체가 자체가 크기가 클 수도 있는 상태고 스택이 관리하는 자체 메모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상으로서 지대하게 성능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다쓴 참조 객체가 해제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실제 프로그램이 예기치 못하게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만 널로 지금 변경을 한 상태 처리를 한 거고요. 처리를 추가해왔고 기존과 동일한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의도한 대로 팝이 되면서 닷슨 객체는 널 상태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가비지 컬렉터에 참조를 이제 안 하고 있다, 뭐 다 썼다라는 표시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예제와 같이 의미 없이 무조건 널을 처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바에서도 변수에서도 유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라고 하는데 뭐 메소드 안에 지역 변수는 메소드 안에서만 유효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객체들은 굳이 널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가비지 컬렉터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널 처리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언제 널을 처리해야 될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객체 안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어레이라든지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맵 같이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더 이상 참조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널 처리를 꼭 해주셔야 메모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캐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 캐시도 맵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실제 메모리를 누수시킬 수 있는 메모리 누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메모리 관리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해결책으로 위크해시 맵이라는 거를 책에서 제안을 했고요. 실제 위크해시 맵이라는 거를 잘
인식이 없을 테니까 제가 예제 코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해시맵에 위크 해시맵이라는 애를 만들고 그 안에 두 개의 밸류를 넣고 키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크 해시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키의 참조, 그러니까 키의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회수됐을 때 그 값 자체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일반 해시맵 같은 걸 썼을 때는 실제 이렇게 키가 널로 해서 GC를 발생하고 회수를 한다라고 의도를 했지만 실제 맵에서는 이렇게 해제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위크 해시맵이라는 걸 쓰면은 키를 널로 처리를 하고 참조값을 널로 처리하고 GC를 강제로 발생시킨 후에 맵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찍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키1이라는 애의 참조가 사라지면서 밸류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크 해시맵 캐시 사용할 때 위크 해시맵이나 뭐 해시맵 이런 선택이 무조건 위크 해시맵을 써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기능에 맞게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가 사실 참조가 언제 GC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언제 참조가 해제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 좋게 시점이 맞으면 조회가 되고 시점이 해수된 이후에 조회하면은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상태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해서 참고해서 개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콜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콜백에 대한 예제를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실제 콜백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단순히 인자값을 받아서 프린트하는 콜백이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만들어 봤고 이거를 콜백을 호출하는 얘한테 설정을 한 예제이고요. 이거를 콜백을 널로 해제하기 위해 참조 해제하기 위해 널로 대입을 하고 GC를 임의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콜백이 해제됐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안에서 콜백이 널인지 체크하고 프린트를 메소드로 호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참조가 있으면 얘는 해제가 안 된다라는 의도로 책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실제 자바가 메모리를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터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지만 그 외의 그 외에 가비지 컬렉터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그 케이스들을 좀 인지를 하셔서 개발을 하셔야 이런 메모리 누수라든지 특이사항을
좀 예방할 수 있다라는 좀 걸 강조를 하려고 이 항목을 추가 항목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메모리 누수가 실질적으로 바로 캐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인지해서 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장은 이걸로 끝내고 이거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여기 내용에서 대부분 다 점검을 잘 했는데 네. 일단은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줄게요. 우리 봐봐요. 지금 우리 다 가비지 컬렉터 달린 언어 쓰고 있잖아요. 가비지 컬렉터가 달린 언어를 쓴다고 해서 메모리의 할당과 해제가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제가 잘 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실제 가비지 컬렉터가 있지만 해제가 안 돼서 누수가 돼서 결국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떠서 프로그램이 커팅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성일 팀장이 다 잘 짚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저런 식으로 채팅을 하면은 쟤를 볼 수가 없어. 시스템 GC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해가지고 아까 GC 발생시킨 거 보셨죠? 걔로 GC가 실제 GC를 저렇게 핸들링 하진 않아. 쟤 있다고 해서 저 기능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라이브에서. 근데 쟤 GC를 하면은 진짜 해제가 됐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볼 수 있거든. 근데 리스트를 저렇게 돌아가지고 보면 메모리 상에 실제 해제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테스팅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잡아야 돼. 저거는 내가 예제 코드를 좀 성일 팀장이 올린 거에 첨부해가지고 올려줄게요. 테스팅을 할 때 어떻게 잡는다. 저기 했을 때 아까 성일 팀장이 보여준 거에 리퀘스트 맵 있죠. 리퀘스트 맵이란 게 지금 인티저로 해가지고 했잖아. 저 프리미티브 타입의 래퍼나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그럼 실제 성형팀장 해제됐다고 얘기하잖아. 해제 안 돼. 저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해. 제가 이것도 빼먹었는데 실제 얘를 1000, 2000으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은 누수 해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얘가 또 자체적으로 캐시를 쓰고 있어요. 인티저 캐시라는 걸 쓰고 있고 이 안에 뭐 마이너스 128부터 이 사이즈는 메모리에 이미 올라간 애를 재활용하는 애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참조를 메모리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1000, 2000으로 지정한 거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스트링 같은 경우도 저희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따로 컨스턴트 풀, 스트링 풀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트링으로 키를 잡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반 해시맵 쓰는 것처럼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위트 해시맵은 값의 참조가 아닌 키의 참조를 끊어서 결국에 걔가 가비지 컬렉터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데 주요함이 있는데 저 인티저나 스트링을 쓰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JVM에서 메모리 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레퍼런스가 되고 있어서 해제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리퀘스트를 쓰는데 프리미티브 타입의 래퍼나 스트링 같은 타입을 써서 하면 안 되고 저럴 때는 오히려 내가 쟤네를 구현한 개체를 하나 더 랩핑해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키값으로 써주는 거. 그래서 자주 쓰는 게 뭐 페어 키라고 만들어가지고 저게 대입해가지고 쓸 때 있죠. 아까 같이 가장 좋은 거는 리퀘스트 맵을 만약에 쓰잖아. 리퀘스트 맵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만약 리스트 방식에서 쟤를 쓰지 리스트에서도 해제가 안 돼.
그건 랩핑해도 안 돼. 그러면 너를 직접 지정해줘야 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결국에 위크해시 맵을 쓰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얘기한 것도 너를 지정하는 것도 방편이고 위크해시 맵을 쓰는 것도 방편이야. 결국에 그 참조와 할당이 일어날 때 영시적인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얻을 만한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 자바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어요. 뭐 위크 레퍼런스도 있고 스트롱 레퍼런스도 있고 소프트 레퍼런스도 있고 팬텀 레퍼런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가 어떻게 동작하냐에 대한 인지를 가지면은 얘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어요. 테스팅하는 코드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 주요 키워드 네 가지에 대한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를 하루 이틀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 예. 위크 레퍼런스가 동작하는 방식 인지했잖아. 키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걔가 키에 참조가 빠지면 된다. 결국에 이 레퍼런스 되고 해제되고 이런 것들은 GC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랭도 똑같아요. 고랭 공짜로 다 해줄 것 같아?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으로 집중을 안 해봐서 그러지 누수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가 인지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게 GC 언어를 쓰는데 핵심이야. 자바를 진짜 잘 만든 프로그램은 풀 GC 빈도가 적어야 해. 마이너 GC로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뭐 소프트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GC가 일어나잖아. 즉각적으로 해제가 안 돼. 최대한 미룰 만큼 밀었다가 힙이 이제 또 돌려가지고 없어가지고 아유 나 진짜 공간 필요해 이럴 때만 해제되는 거야. 이 메커니즘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레퍼런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레퍼런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리테인 카운트, 오브젝트의 참조 카운트. 결국에 얘네 뭐냐면 쟤네가 타고 넘어가서 리테인 카운트가 축적이 되잖아. 리테인 카운트가 1이라도 있으면 걔는 GC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참조하고 있는 카운트가 한 개라도 있으면 뭐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이야기합시다. 레퍼런스 카운트가 있으면은 걔는 누군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하니까 당연히 해제가 될 수 없는 거야. 쓰고 있는 메모리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 쓰는 애가 바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키워드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의 종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리테인 카운트, 레퍼런스 카운트가 동작하는 원리, 그래서 GC가 어떤 식으로 해제하냐, 여기까지 이거를 복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제 올린다는 부분, 테스팅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부분 중심으로 한 번씩 다 테스팅 해보세요. 네. 네, 실전 혹시 끝.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해도 네네. 맵에 저렇게 널 처리 말고 네. 맵에 아마 삭제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그 삭제로는 저기 뭐야 메모리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아. 명시적으로 삭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게 명시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이 얘는 이제 키의 참조가 사라지고 이제 GC 대상이 됐을 때 위크 해시맵, 그러니까 위크 레퍼런스의 객체 유형은 바로 GC가 동작하고 메모리에 해제가 되면서 그걸 키로 쓰는 값은 사라진다. 뭐 이거를 예시를 하려고 얘를 널로 처리하면서 GC를 아래 동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쟤네들이 일단은 캐시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스콥이 지금 로컬 에리어에 들어가 있는 스콥에서 저거를 뭐 생각할 여지가 있어? 저게 멤버로 있다라는 가정에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맞습니다. 얘가 위에 저희는 캐시를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당된 캐시가 파이널 필드가 아니라 퍼블릭 필드로 해가지고 위치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컬에 있는 관점이 아니라.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라는 그 판단이 명확하다면 그때 제거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뭐 저거 말고도 근데 방식은 엄청 많아. 얘를 막 직접 백그라운드 돌면서 참조를 안 하는 막 시간 순으로 해서 삭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리전 트리 유즈드 해가지고 막 최근에 사용된 거 기반으로 막 정리해주는 스케줄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이빅션 막 그런 거 하잖아. 캐시들은 다. 그죠? 실제 이것도 제가 빼먹었는데 실제 링크드 해시 맵은 이런 API를 직접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LRU 방식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번 동작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헬로우 느낌표를 넣었는데 H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실제 해시맵 사이즈는 5개로 정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즈가 넘어갈 때마다 오래된 걸 삭제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API로 제공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목표가 저희 그 있는 이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 자산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지금 누수가 있는 애 있죠? 걔도 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찾아봤는데 해시맵이 지금은 해시맵을 새로 만들어서 교체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찾아봤더니 제가 메시지 생각 안 나는데 리무브 같은 걸 해도 메모리 해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시 맵에 약간 제가 그거를 상용에서 운영되는 거 보면서 실제 서포트 레퍼런스가 해제돼가지고 운영 유지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99% 찾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게 안 될 때는 80%까지 떨어져요, 걔가. 그래서 내가 걔를 자녀 주제로 남겨놓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제 잡을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인지하고 있어서 내가 덤프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좀 고민해봐라 이런 주제였는데 걔가 얘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무브를 물어본 건데 네. 저도 더 찾아보지는 않아가지고 아직.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해시맵에 대한 걔를 삭제해도 해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또 확인되는 게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